드립니다. 책장이에요. 그럼 자기께 여기 공조직이 만든 공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와서 책을 꺼내서 같이 읽고 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으로서 청년허브에 청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자기 공간이 여기 하나씩은 있다. 다만 책장 한 칸이라도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에요. 이 따뜻한 온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막 내고 뭐 하고 하다 보면 좀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워서 쉬기도 하고 실제로 여기에 앉아서 그 창업이던 사회적 활동의 아이디어들을 같이 나누고 있고요. 뭐를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대표님 뵙고 무슨 얘기를 할까? 저희 총선 같이, 그러니까 총선 청년 네트워크 단체들도 같이 와 있어요, 오늘. 그래서 저희 청년 정책 요구했던 것들 좀 드리고 입법까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따 국회 요구할 안을 지금 만들고 청년허브가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청년들이 좀 고립에서 벗어나서 연결망을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청년들이 누가 있는지 일자리가 포함이겠죠.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청년의 일과 활동을 통해서 청년과 사회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청년들이 좀 한국 사회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신뢰 저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 사회를 좀 위협할 큰 위기점이라고 생각해서 청년허브는 청년이 사회와 자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좀 그 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것의 핵심 중에 하나는 오늘 오신 주제와 같이 일자리가 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의원님들하고 같이 청년 그 실업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돼 있고 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이 우리 20대 국회를 맞이해서 아직 국회가 정상적으로 좀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청년 실업 문제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우리 당내에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거기 참여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대다수가 여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려고 여기를 왔습니다. 사실 종전 같으면은 이 청년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우리가 한 40년, 50년의 그 경제 발전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오히려 모자랄 정도였지 청년 실업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는데 최근에 와가지고서 이 청년 실업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지금에 와서 볼 것 같으면 청년 실업이 지금 뭐 100만이 초과되어 있고 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갖다 할 것이냐. 뭐 정부 나름대로 많은 노력도 하고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 중요한 것은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을 갖다 일으켜야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야만이 청년 실업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과거와 달리 지금 2%의 성장률을 갖다가 몇 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데 과연 이 2%의 성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갔을 적에 흔히 얘기해서 뉴노멀 할 것 같으면은 과거와는 성장률이 다르게 성장률이 저성장 체제에서 가는데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뉴노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00만이 초과하고 있는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 정치권이 논란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일자리를 어떻게 잘 배분을 해가지고서 청년 실업을 갖다 해결할 것이냐. 뭐 지금까지 OECD 통계해야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가 일하는 시간이 제일 긴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길게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을 갖다 시킬 것 같으면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뭐 스펙이 좋으냐 나쁘냐 이에 따라서 직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어떻게 종속관계에 있는 그런 일자리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청년들 스스로가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갖다 가지고 창업을 한다든가 어떤 새로운 이 생각을 갖다 가지고 자기의 이 생각을 기업에 제공을 해서 기업이 스스로 이 청년들을 갖다가 찾는 그러한 역량을 갖다가 배양을 시켜줄 것인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갖다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해도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경제 성장을 조금 한 1%라도 높이게 해서 일자리를 갖다 갖춰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경제 정책을 볼 것 같으면은 과연 이러한 경제 정책을 갖다 가지고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특히 좋은 대학을 나오셨다는 분들은 가능 찾는 곳이 어디 근사한 기업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대개 이제 대기업들을 연상하고 우리나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뭐 흔히 얘기하는 재벌 기업들을 가서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쪽에도 가보면은 처음에는 좋은지 알고 들어왔다가 일하는 양이 너무 많고 너무 또 혹사당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서도 짜증을 내고 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란 것이 뭐냐,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이 생각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산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청년 실업 문제가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대두되지 않는 나라를 꼽으라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보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 스위스 같은 나라, 저기 스칸디나비아 같은 나라 이런 데 가면은 별로 이렇게 청년 일자리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크게 대두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의 실정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청년 일자리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강구를 해가지고서 청년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거예요. 특히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낮게 해소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기 오신 이 청년 일자리 TF팀이 그 문제를 하나하나 잘 추진해 나갈 거라고 기대가 더 좋으시니까 여러분도 오늘 같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정치권에서 좀 관심을 갖다 가지고서 제도화하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십사는 이런데 많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놓으십시오. 그럼 정치권이 이걸 하나하나 검증을 해가지고서 과연 이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이냐 하는 이런 거를 추려가지고서 여러분들의 가급적이면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오늘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대화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